하나씩 줘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여기 다 이제 5시 되면 다 마감될 거 아니야. 마감되면 그때 경쟁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달학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연대 무슨 과 몇 점 몇 대면 미달됐어요. 여기 고대인데 미달됐어요. 뭐 이대인데 여기는 뭐 점 미달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으면 이제 사모님이 딱 들고 있다가 그래? 거기? 그래! 거기 넣어! 이래가지고서는 이 중에서 고기 하나 넣고 나머지는 다 철수해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원서 넣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봤던 가장 기가 막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어. 그 친구 이후에 없어졌는데 가장 기가 막힌 합격 신화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공부 되게 못하는 학생이었어. 대학을 못 가는 성적이야. 대학을 못 가는 성적 대 학생이 이런 거 있잖아. 에이씨, 어차피 나 공부 못해서 대학도 못 가는 거 어차피 떨어질 거 서울대 법대 넣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좀 위신이라도 서겠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애가 서울대 법대 넣었는데 미달이었네. 그래서 서울대 법대 합격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미달이면 무슨 값이에요? 옛날엔 그랬어. 옛날엔 지금은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게 그 친구 이후에 최저학력 기준 이런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지? 94학년도에도 수능 성적이 200점 만점에 80점 맞고도 이런 부잣집 딸내미죠? 이거 밥 도시락통 들고서 이제 사모님이 지휘하던 80점 맞고도 2대 붙고 이래가지고서는 2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미달되면서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는 80점이라는 건 거의 전교 꼴찌 수준의 친구들이 대거 이대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대도 스트레스 받지. 그 뉴스에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이후로 야, 이 최저학력 기준을 좀 잡아야겠다. 이게 미달됐다고 애들 다 받을 문제가 아니구나. 이래서 그런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때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법대 들어간 거야. 근데 한 2년 정도 하다가 결국 때려치고 못 버티고 나왔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알잖아. 너무 유명한 거야. 서울대 법대 공부 지지리도 못해가지고서는 그냥 서울대 법대 떨어졌단 얘기 듣자 이러고 해서 들어온 애가 쟤래 이러니까 안 놀아준 거지. 그래서 막 일종의 그 묘한 왕따로 서울대 내에 떠돌다가 스트레스 받아 에이 드럽고 치사 이러고 학교를 때려치고 나왔던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럼 뭐야?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줄까? 학벌 세탁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 있었어요. 학벌 세탁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공부는 못해. 그런데 연세대학교 학벌을 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몰라. 지금은 정확히 알아보고 하되 이런 게 있어요. 연세대는 본교가 있어. 신촌에. 그리고 저 강원도 원주에 캠퍼스가 있어요. 원주 캠퍼스. 참고로 말하면 본교는 장학금 혜택도 많고 교수님도 좋고 시설도 좋고 어쨌든 매우 좋아. 즉 돈 조금 내고 잘 다니는 학교. 얘네는 돈 되게 많이 내는데 시설 되게 꾸지고 하여튼 되게 그래. 그냥 돈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감동받는 거지. 이렇게 꾸진 학교에 4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등록금을 내주다니 감사하다. 너에게도 기회를 준다 이래가지고 성적 괜찮은 애들은 복수 전공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공부 진짜 잘하면 1년 6개월을 더 공부하면 학위를 2개를 갖게 해줘요. 근데 그 학위를 본교 학위로 준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여기 걸로 졸업장을 받지만 1년이나 2년 반 뒤에 받는 거는 본교 졸업생으로 신분 세탁이 돼요. 선생님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봤어. 그래가지고선 캠퍼스에 있다가 이제 거기 졸업하고 복수 전공으로 본교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수업을 듣는 거야. 대학교 3학년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야. 근데 학원 같은데 다 취업을 하는 거야. 왜? 저 연대 신촌 캠퍼스에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신분 세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세탁을 하는 친구들도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왜 의대 안 가셨어요? 맞아. 애들이 막 선생님 스펙 보고 왜 의대 안 갔냐고 다 그래요. 선생님이 그게 있어요. 내 피는 괜찮은데 남의 피를 못 견뎌요. 몰랐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성적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예. 그냥 아이씨 선생님이 연대 다녔잖아. 그치? 연대 다녔잖아. 근데 선생님이 서울대는 그때 서울대에 그 뭐지? 특별 전형 이런 게 있었어요. 경영대만 유일하게 특별 전형을 한 거야. 근데 성적이 그때 되게 남아도니까 당연히 붙겠지? 이런 생각으로 거기를 놓는데 떨어진 거야.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던 거지. 60명을 뽑았거든요. 그 본 시험 전에 먼저 60명 정도를 그냥 진짜 특별 전형으로 뽑는 게 있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서 당연히 붙겠지 이랬는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는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소심 지원이 되는 거고 어쨌든 성적이 너무 남아도는데 연대는 다니던 학교니까 매력이 없으니까는 고대를 쓴 거였죠. 고대에서 어차피 누울 거면 법대 놓아야지 이러고서는 법대랜다. 그 의대 놓아야지 이러고서는 의예과 썼던 거고. 근데 그냥 붙은 거고. 네. 어쨌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차피 뭐 의사가 될 그거 선생님은 의사가 솔직히 말하면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만 봐야 되잖아. 그지? 그거 너무 슬픈 직업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피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감도 되게 크기도 하지만 그렇지. 선생님은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직업이 좋아요. 선생님 수학과에 몇 년까지 하실 거예요? 네? 이 수학과외 선생님요. 사실 선생님이 서울대를 준비하면서 서울대 물리학과 선생님한테 수학 150만 원짜리 가외를 받았어요. 그전에도 엄청 수학에 돈을 많이 쓰면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그 선생님이 선생님의 수학에 대한 어떤 모든 걸 다 바꿔준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은 보통 배우면 문제만 풀어주는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보통 그냥 정석에 있는 거랑 똑같이 풀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원래 고등수학은 저런가 봐 이러면서 정석책에 똑같이 있는 거 선생님 칠판에 쓰는 거 보고서는 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 서울대 물리학과가 서울대 의예과보다 훨씬 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물리학과 출신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와, 이 개념 있죠? 한 번도 내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이 개념부터 뿌리를 잡아서 올려가지고 쫙 수학을 전개시켜주는데 그 감동이 있지? 우와 막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오 대단한데 이래서 너무 재밌게 수학을 공부를 한 거야. 재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이제 어쨌든 서울대 딱 이제 들어가서 선배님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으쌰으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대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왜냐면 연대를 다니다가 서울대 갔으니까 친구들은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나는 또 대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래?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배운 가외로 내가 150만 원씩 내고 했으니까는 이걸 나도 써먹어서 가르쳐야지 이러고 맨 처음에는 대치동 쪽으로 가외를 갔어요. 가르쳤지. 나에게 감동이었던 건 남에게도 감동이기 쉽거든. 그래서 가외가 정말 엄청나게 붙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가외를 몇 개 한 줄 알아요? 1대1 독가외를 맨 처음 시작할 때 8개를 했어. 근데 그게 그 금토일 3일이라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가외를 하고 돌아다닌 거야. 독가외를 8개를 하면은 물론 대치도 금방에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선 야 이건 뭐지? 가외는 계속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선생님 별명이 대학교 때 가외 공장이었어요. 가외 찍어낸다고. 친구들이 미애야 혹시 가외 없어? 이러면 잠깐만 여기 내가 가외 못하는 건데 한번 연락해 볼래요? 이러고서는 주고 뭐 이런 가외 공장이었다니까. 근데 뭐지? 좀 그렇잖아. 나는 시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애들을 한 명씩 가르치려니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 멋모르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멋모르고 가외를 시작했을 때 가외법을 몰랐어. 가외법이 9명인 이유가 9명이 최대 정원인데 대학교 때 이제 그룹 가외를 해야겠다. 하려면 많이 하지. 뭐 내가 공부를 했던 학원이 막 150명씩 넣고 하던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최소 20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20명짜리 반을 5개를 만들었어요. 다 마감시켰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한 달에 선생님 혼자 강의해가지고 2천만 원씩 벌게 된 거야. 한 달에요?
왜냐면 20만 원씩 20명이면 400인데 그거를 5반을 마감을 시켰으니까는. 그래가지고서는 예 그래가지고 2천만 원씩 버니까 이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거야. 이게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1, 2학년 때는 1대1 가외하다 3학년 때부터 그룹 가외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에 치여가지고 이제 돈독이 오른 건가? 어쨌든 정말 일을 엄청 했어.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너무 큰 돈을 막 벌다 보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 실수가 이거였어요. 눈치가 보이는 거야. 어느 순간 보니까 가외는 20명 안 된대. 나 20명씩 놓고 5반 가르치는데 100명을 가르치는 거지. 근데 실제 100명은 아니야. 애들이 한 애가 2개, 3개씩 듣는 거야. 고등수학을. 중학교 애들이 지금이랑 시스템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곤란하구나. 다른 원장들이 보면 되게 난리치겠구나. 학원장들이 이래가지고 학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신분이 안 되는 거야. 대학을 졸업해야지 강사도 되고 원장도 되고 학원 설립도 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학원장을 세웠어. 월급 400만 원을 주고 대리학원장을 세워서 그 시내 버스 정류장, 그냥 시내 제일 중심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7층짜리 빌딩에 4층 70평 정도 되는 빌딩을 빌려서 거기를 학원으로 인테리어 다 하고 대학교 때 원장 놓고 거기에 강사를 놓는데 서울대부터 제일 학벌이 낮은 강사가 성균관대학교까지 강사 7명을 놓고서는 이제 학원을 한 거야. 그러고 선생님 그때 생각한 거지. 내가 2천만 원씩 보니까 이분들도 다 훌륭하니까 최소 월급을 3,400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한 거야. 아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그분들 월급 줬는데 그분들은 강의력이 별로 없었던 거야. 학벌이고 강의력은 아니어가지고 100만 원도 못 가르치는데 월급이 3,400이 나가는 강사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혼자 열심히 일했지. 선생님 받는 그대로니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강사들 월급을 주는 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거 있잖아. 학원이야. 내가 혼자 그냥 가면 그냥 쉬엄쉬엄 해가지고선 2천을 벌었는데 학원이 되니까 막 월 매출이 이제 2천은 넘고 한 3천 가까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강사들 월급 주고 월세 내고 막 이러면 순수익 300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아씨 이거 아니네? 이래가지고선 선생님이 이제 또 1년 뒤에 가감하게 이제 털고서는 선생님이 여행을 이제 갔다가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에 좀 있다가 거기에서도 애들 가르쳤어요. 미국 쪽에도 기국학생 전문가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아니 기국학생 전문가회 한국 애들인데 민사고 같은 데 가려고 영어 배우러 거기 와 있는 똑똑한 애들이 있어. 그런데 수학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학을 그만큼 못 받쳐주니까 하거든. 그래서 뭐 걔네들 가르치다가 이제 한국 가서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가회를 계속 했는데 몰랐어요. 선생님은 항상 궁금했던 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었어. 친구들 중에는 그냥 취업을 해가지고서는 대기업에서 계속 일하면서 사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나는 항상 아쉬웠던 게 매일 애들만 데리고 노는 거야. 그치? 이게 뭐가 나쁘냐면요. 선생님이 서울대가 정말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연고대하고 연고대도 되게 훌륭해요. 그게 뭐가 좋냐면 쟤네 공부 잘했어의 수준이 아니야. 뭐냐면 애들이 달라. 너희들이 만약에 되게 안 좋은 학교를 갔어. 막 지방에 있는 정체불명의 망해서 사라질 대학을 갔을 때하고 서울대를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잖아. 서울대 가서는 감동이야. 사람 만날 때마다 다 인간 승리를 한 애들이야. 후배든 선배든 동기든. 뭔가 얘기를 한마디를 해도 배울 점이 있고 본받을 점이 있고 서로 되게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뭐 하나 빌려줘서 봐도 야 정말 대단한 필기네 이러면서 배울 점이 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서울대라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느꼈어. 대학교에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지방에 와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그런 인간들 관계가 끊어지잖아. 선생님은 남들 보통 이제 일 그만두고 퇴근해 오면 애들 가르치고 주말에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데 한 가르치다 보면 가끔 대학이 너무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 선생님 대학을 되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근처 대학에 딱 가면은 기가 썩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입이 너무 거칠어. 서울대에선 선생님이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친구를 단 한 명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말이 되게 고급져요. 그런데 지방에 갔더니 애들이 막 야, 뭐 이 새끼야,
뭐 지난밤에 뭐 했니? 뭐 좀 이상한 말의 80%가 욕인 거야. 뭐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대학교 분위기 너무 좋아. 아 봄에 대학 풍경 좋다 이러는데 애들이 입에다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아우씨 이거 되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 애들 공부 못하면 차라리 이런 대학을 보낼 거면 안 보내는 게 낫겠다. 선생님 솔직히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되게 확신하게 됐던 게 인도에 가서 인도에 어떤 여학생이 왔어요. 여학생이 왔는데 대학생인데 자기가 좀 공부는 잘 못해서 그냥 그런 학교를 간 거야. 안 좋은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해줘요. 그냥 대접을 해주면 그게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근데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깔아뭉개는 거야. 내가 쓰기 위해서 남을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상처내서 밑으로 계속 깔아뭉개려고 노력을 하는데 딱 대학교 분위기가 그 수준의 학교를 간 거야. 정말 정상적인 애가 그 대학을 갔는데 학교에 가서 애들이 말끝마다 상처를 두고 깔아뭉개고 너 그거밖에 못하니? 아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니까 그런 데에서 마음이 여린 이 여학생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서는 학교도 못 다니고 막 1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받고 이제 정신과에서 좀 이제 완화돼서 많이 자존감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숨 좀 쉬려고 대학교에 가려니까 걱정이 돼서 인도 여행을 홀로 온 여자애도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서 예, 이게 내가 만나는 그룹을 대학이라는 게 결정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어.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서울대 다닐 때. 그러니까 주변에 멋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얘기 한마디를 해도 감탄하면서 듣고 배울 점이 막 넘쳐나는 멘토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 어떤 곳에 가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걸레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내 자신이 깎여나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열정이야. 적어도 노력은 내가 그만큼 했느냐? 이 질문을 너희들은 20대 대학교에 가서 하게 될 거야. 그 질문을 했을 때 난 정말 원 없이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어 라고 하면 남이 아무리 까도 괜찮아. 그만큼 단단하니까. 근데 내가 그런 노력조차 없이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애들한테 까이고 있으면요 진짜 비참해져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거의 70%가 반수를 꿈꾸다가 실패하는 거야. 반수 뭔지 알지? 대학 다니다가 나와가지고서는 뜬금없이 7월달부터 다시 재수학원에 들어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야. 대부분 실패해요. 재수도 10% 정도밖에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해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왜? 남들 놀 때 하는 공부를 해서. 너희들은 지금 다 해야 되는 공부 중에 하는 거잖아. 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은 선생님이 볼 때 어제 머리 다 웬만해. 머리 웬만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열정이야.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요. 머리 엄청 안 좋은 것 같아. 선생님 머리 정말 안 좋아요. 선생님은 타고난 노력파예요. 타고난 노력파야. 그리고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듣고 이해하는 능력 열나 떨어져요. 엄청 심각하게 떨어져. 선생님 연대 왜 간 줄 알아?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선생님요 영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은 아니지 고2 고3 때 영어 반에서 꼴찌했어요. 내신도 꼴찌하고 수능도 꼴찌했어요. 왜? 선생님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영어 듣기는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 20개 중에 6개 맞추면 와 찍었는데 6개 맞았다고 좋아했고 선생님 수능 시험에서 실제로 연대 갈 때 영어 듣기 3개 맞았어요. 그래서 반에서 꼴찌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다 잘해. 다 맞춰. 근데 귀로 듣는 건 하나도 못해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음악 되게 못해. 음악 지질이 못하고요. 영어 듣는 거 하나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듣고 말하는 수업 이해 하나도 못해요. 근데 공부 되게 잘해. 왜? 너희 선생님 책 본 적 없니? 선생님 공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줘? 보여줘? 선생님은 나의 약점을 나의 최대 장점을 가지고 메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제 외국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수업 듣는 건데 와. 뭔지 알겠니?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 못해. 그래서 그냥 다 적어. 그리고 눈으로 보면 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이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노트 필기가 2개예요. 정말 선생님이 말하는 걸 미친 것처럼 그냥 뭔 소린지도 모르게 적어놓는 거.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서는 매일 하루 일과 마치고서는 밤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거의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그날 했던 거를 다시 노트 정리해서 예쁘게 옮기는 작업. 그러면서 공부하고 내 것으로 정리하는 작업. 요거를 매일 했어요. 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피눈물을 흘렸어. 선생님은 수학을 중1 때부터 선행 수학을 했기 때문에 수학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영어 듣기가 안 되니까 지필은 다 되는데 듣기가 안 되니까 영어를 계속 반에서 유일하게 80점 되었어요. 왜? 우열반 뽑아놨거든.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90점이 넘는데 나 혼자 80점 된 거야. 이유는 듣기 6점 맞아서 86점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 한이 맺혀 있다가 대학 연대 가가지고도 고생 많이 했어요. 연대 영어, 대학 영어 시험이 딕테이션이 너무 많은 거야. 뭔지 알지? 듣고선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엄마 나 아무래도 영어를 F 맞아가지고 이 대학 졸업 못할 것 같아. 어학연수를 보내줘 이래가지고 영국으로 가가지고요. 한 달 동안 정말 잠잘 때도 TV 틀어놓고 잤어요. 그땐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선 영어를 들을 일이 없었거든. 테이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선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정말 미친 듯이 듣다 보니까 귀가 뚫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한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한국 사람인 거를 한국 애들이 다 알잖아. 같이 공부하러 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귀가 들리니까 말을 해야 되겠는 거야. 근데 상황이 안 좋은 거야. 한국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학교에서 나 학교 옮길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호주로 옮겨간 거야. 같은 계열에. 호주로 옮겨가서는 거기에서는 나 이렇게 막 생각한 거야.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애들이 자꾸 한국말 시킬 테니까 그래 여기에 절대 올 리 없는 인종이 누가 있지? 아시아계? 오 몽골 사람 이래가지고 선생님 3개월 동안 몽골 사람 행세하고 다니면서 영어만 썼어. 왜? 몽골 사람 한 명도 없거든.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국 사람은 지네끼리 얘기하지. 지네끼리 한국말 하면 나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왜? 난 몽골 사람이거든. 근데 몽골 애가 여기 오면은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좀 필요한 거야. 이런 비싼 날에 어떻게 몽골 애가 가난한 몽골 애가 와서 이래가지고서 그래 엄마 몽골 사람인데 아빠가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상한 국적 돼가지고 3개월 동안 영어로만 말을 하면서 영어 되게 많이 늘은 거야. 이제 듣고 말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선생님이 거의 영어 D 맞았나 F 맞았나 그랬던 것 같아. F였던 것 같아. D를 맞으면 졸업을 했는데 그 걱정을 하고 갔으니까 F 맞았던 영어를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선 A를 맞춰서 그때부터는 계속 서울대건 연대건 영어 시험은 계속 A를 맞았었어요. 나중엔 얼마나 잘 봤었냐면 선생님이 그 서울대 영문과 애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영문과 애들하고 같이 대학 영어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A를 맞았었어요. 왜? 잘해서가 아니야. 영어는 잘하긴 걔네가 헐 잘하지. 근데 선생님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진짜 그거를 쭉 파고 들어서 그냥 다 외우는 거야. 그 긴 대학 영어의 본문을요 다 외워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듣고 쓰면 다행이었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다 외우는 거야. 집에도 안 가고 선생님이 그 대학 영어를 맨 처음 어디에서 시험을 봤냐면 원주 캠퍼스를 선생님이 아는 이유가 연대가 겨울학기를 원주 캠퍼스에서 해요. 그럼 본교 애들도 학점을 따기 위해서 원주 캠퍼스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 그래서 아 해야지 이러면서 거기에 딱 그 연대 원주 캠퍼스에 가가지고서는 딱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설날. 그럼 애들 다 집에 가잖아. 선생님은 그때 참 무식했는데 집에도 안 가고 설 끝나고가 이제 영어 시험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 있어야지 이러고선 영어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알아요? 설 되니까 아무도 그 학교에 없는 거야. 딱 2명 있는 거야 그 학교에. 나랑 어떤 여학생이랑 딱 2명이 있는 거야.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도 문을 안 열어. 산속에 있는 학교인데 식당도 문을 안 열어. 나왔더니까 그 앞에 가게 몇 개 있는 그 대학교 앞에 조금 있는 마을도 문을 다 닫고 가게 하나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컵라면 사다가 컵라면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영어 지문을 다 외워가지고 이제 다 누구 A 맞고 어쨌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뭐냐면 선생님은 절대 너희들보다 우수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좋아. 근데 열정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도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가끔 미친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권부혁이라는 친구, 선생님이 학생 이름 진짜 기억 못하는데 걔 이름은 잊지도 않아요. 걔는요 지금 이제 12월 돼가지 딱 너희들 요 때보다 약간 더 늦은 시기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을 찾아왔던 친구예요. 그 친구 성적은 어땠냐면요. 고1 때 제일 못 맞은 게 15점 수학, 제일 잘 맞은 게 24점, 내신 수능 합쳐가지고 15점에서 24점 사이 맞았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어떻게 수학을 했냐면 이제 코드가 맞은 거지 선생님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그때 고등수학 5개 오픈했었거든요. 그거 5개를 다 수강 신청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이면지 박스가 이런 게 2개가 있었거든요. 그 학원에 2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이면지 박스를 열심히 꺼내가지고 쓰더니 1년 내내 2박스야. 왜? 계속 페이지는 조금씩 계속 보충되니까 그 2박스가 다 떨어진 거야. 그 친구가 이만한 페이지 박스 그 이면지 박스 2개를 그 친구가 다 썼어요. 겨울인데 꽤 추운 학원인데 땀을 흘리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니까 선생님 가서 물었어. 야, 너 수학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이러니까 수학만 하루에 14시간 공부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됐냐고요? 고등학교 2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2등급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1등급 맞았어요. 그리고 계속 1등급 밀고 가가지고 막판 수능 시험이 되게 어려웠는데도 거기에서도 2문제 틀리고 1등급 나왔었어요.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8, 9등급에서 1등급까지 그런 식으로 열정으로 밀고 올라간 친구가 있어. 그 정도 노력이면 너희들은 인생도 바꿔. 이게 수학의 문제가 아니야.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 어디 대학 갔어요? 성균관대? 예, 성균관대 갔어요. 32분. 네? 시간이네요, 시간. 자, 우리요 그러면 보자. 예, 그렇구나. 너희들의 즐거움은 사실 그거였던 거야? 야, 선생님이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말이야. 시간만 보면 또. 감동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삼각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서지. 볼게요. 자, y는 a의 sin, bx 뭐 요런 구조의 함수식이 있어. 그런데 이 함수식이 이렇게 바뀌었대. 딱 보니까 무슨 이동하고 있어요? 평행이동. 평행 이동하고 있지. 선생님이요 더하기 뭐 빼기 뭐 요런 거 보이는 건 전부 평행 이동입니다 라고 했지. 그럼 질문.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을까? 마이너스 C. B분의 C.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 자, 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항상 요 가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몇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습니까? D. d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 그래프를 보고 평행 이동 되기 전 상태의 식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y는 3 sin 2x. 얘가 원래 식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요 원래 어떤 식이었습니까?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 코사인. 코사인 3x란 식이었어요.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예.
그래서 식만 보고도 어떤 식이 어떻게 평행 이동됐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sin 마이너스 x라는 식이 보여요. 자, 그런데 얘는 원래 식은 y는 sin x였을 텐데 y는 그대로인데 x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고 있지. y가 그대로인데 x의 부호만 바뀌었어. 뭐야?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영화 제목 생각하셔야겠죠? 얘는 원래는 y는 sin x라는 그래프였을 겁니다. 얘를 y축 대칭한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할 건데? 원래는 y는 코사인 x였죠. 얘를 X축 대칭. 얘 x축 대칭이에요. 선생님이 함수식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y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얘는 원래는 y는 탄젠트 x라는 식이었는데 얘는 원점 대칭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즉 x나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는